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조중동이 감추는 세상, 조감세상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주류 언론들이 감추고 왜곡해온 현장을 찾아갑니다. 오늘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잇따라 투하되고 있는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 문제 짚어보죠. 전국 비정규직 노조 연대회의 오민규 정책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오민규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에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또 진행되고 있더군요. 예,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7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323명 조합원들이 피고로 참여하고 있는 재판입니다. 네. 70억 원. 예. 자, 지난주에 공판이 있었더군요. 예. 공판장 풍경을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피고인이 323명에 달하다 보니까요. 네. 최대한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판장에 찾아갔는데, 네. 그중에 한 171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네. 근데 법정이 이게 60인석 법정이어서요. 예, 앉고 그 안에 서도 100명 이상 들어가기 어려운 법정이었고, 네. 그래서 참석한 조합원들 일부는 법정 바깥에서 재판을 지켜보는 그런 진풍경이 좀 벌어졌었습니다. 네, 재판 소송 당사자도 법정에 들어가지 못했군요. 예. 네, 323명. 이게 단일 사건 피고인 최다 피고소인 최다다 맞습니까? 울산지방법원에서는 단일 사건 최다의 피고인 재판입니다. 예. 네. 지금 현대차가 이 고소한 내용이 2010년도 예. 11월에 있었던 공장 점거 이것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건 거죠? 예. 그렇죠. 그 당시 11월 15일부터 파업이 벌어졌었는데요. 네. 예. 2010년 사건으로만 한 7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7건이요? 예. 네. 지난해 11월, 12월 줄줄이 관련 판결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현대차가 비정규직 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총 17건인데요. 17건이요? 예, 그 중에 2010년 이 파업 관련한 사건만 7건이고요. 네. 그 중에 5건이 이미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예, 작년 10월 10일에 시트 사업부 파업하고 일공장 CTS 점거 파업 관련해서 두 개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네. 하나는 2억을 청구했고 하나는 20억을 청구한 사건인데 전부 다 재판부가 22억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었고요. 네. 작년 11월 25일에도 마찬가지로 10억 청구에 10억 배상하라는 판결. 그리고 최근에 역대 최다 손해배상 판결로 알려져 있는데요. 작년 네. 12월 19일에 90억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전액 90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2월 19일 판결이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소송 가액이 커서 그랬던 것 같은데. 예, 2007년 철도노조 77억 손배가 지금까지 최다액이었는데요. 예. 예, 이게 지금 좋지 않은 기록입니다만 기록 갱신을 하는 사건입니다. 예.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11월 판결은 10억 가운데서 5억 원을 인정한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10억 전액이었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아, 예. 그래요. 여하튼, 90억, 20억, 10억 하면은 이것만 해도 130억 정도고요. 예. 그 예. 이외에 조금 가액이 작은 것들도 있었고. 예. 또 지금 17개 사건에서 청구한 총액이 약 한 240억 가까이 됩니다. 예. 네. 240억이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도 앞으로도 100억 이상 남아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그중 70억, 하나가 예, 지금 말씀하신 70억짜리 소송이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7건이 다 2010년도 11월 이때의 공장 점거 파업 때와 관련된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323명에 대한 소송 원래는 손배액이 30억 아니었어요? 작년에 제가 방송을 할 때 30억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본래 소장에서는 10억이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게 매번 현대차 측에서 소장 변경을 통해서 20억, 30억, 40억 쭉 늘어났고요. 네. 그 70억이 됐는데 최근에 판결 나왔던 90억 손배소도 최초의 소장은 10억이었는데요. 네. 현대차가 소장 변경을 계속하면서 90억까지 늘어났던 겁니다. 네. 소장 변경을 뭐 장기에 걸쳐서 해왔습니까? 아니면 이런 판결들의 추이를 보고 이건 하면 되는구나 하고 늘린 겁니까? 그 두 개 다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계산이 잘못되었다 하면서 이제 소장을 변경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이제 거의 전액 인정하는 법원의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계속 소장을 변경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17건이 240억입니다만 이게 다음 달에 방송하게 될 때는 얼마로 늘어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7건의 소송이 모두 울산지법에서 진행 중인 겁니까? 예, 전부 다 울산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겁니다. 네. 과거에도 울산지법의 판결이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나왔어요? 그 지방법원에서는 이런저런 반론을 펼치겠습니다만은,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판결들이 울산 지방법원에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이게 뭐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그것도 청구하는 금액 전액을 다 이렇게 인정하는 소송이 그리 많지는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게 뭐 한 건이 아니고 5건에 대해서 전액 지금 다 네. 건건이 이렇게 판결이 나고 있어서요.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울산이라는 도시 자체가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으로 먹고 사는 도시이다 보니까 네. 예, 그런 것들이 작용되지 않을까 저희들 강하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서 관할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재판. 예. 이 거대 기업의 로비력을 현실적으로 고려를 한다면, 예. 제도적으로 그 관할이 기업 소재지가 아닌 곳으로 해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뭐, 저희들도 그렇게 보는데요. 물론 이 이유만은 아닙니다만은. 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습니다만은, 현대차에서 이제 우리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런 이유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지금 그 노조 측에서는 울산지법을 기피하시는군요. 아무래도 물론 이제 소송을 변론하시는 변호인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네. 아무래도 울산지방법원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네. 뭐 기왕에 난 소송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요. 예. 지금 남은 2건의 그 소송. 예. 울산지법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네. 그 경우에 이제 뭐 법원 내부에서 좀 일종의 괘씸죄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우려를 해야 되는군요. 예. 하여튼 그 7건 중에 남은 2건 중에 하나가 금방 말씀드린 70억 소송건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사건이 사실은 작년 11월에 현대차가 제기한 건데요. 네. 손해배상 소송의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네. 2010년 11월 사건 가지고는 작년 11월 넘어서는 소송을 더 이상 제기할 수 없어서요. 현대차가 마지막까지 3년 소멸시효 꽉 채워서 소송을 새롭게 제기한 사건입니다. 11억짜리. 예. 그러니까 2010년 11월에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나기 직전 현대차가 추가로 한 건의 소송을 더 낸 것이 마지막으로 남은 소송이군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참 뭐 대단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 그 소송 제기를 안 하다가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6건이나 제기한 그것도 그냥 일반 기업도 아니고 현대차 그룹이면 대한민국의 굴지의 기업 아닙니까? 예. 게다가 그 마지막 소송 제기한 시점이 묘하게도 이 안 좋은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던 시점에 제기된 것이라서요. 네. 일종의 재판부에 대한 지방법원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도 작용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강한 신뢰가 바탕을 한 그런 결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상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예. 네. 최근에 교섭 재개를 위한 3자 간담회가 열렸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아, 예, 예. 예, 어떤 걸 논의하는 자리였습니까? 예. 그러고 보니까 재판하고 같은 날이었네요. 지난주 1월 9일 날, 금속노조하고 현대차 정규직 노조, 그리고 현대차 비정규직 울산, 아산, 전주 3개 지회가, 모였었습니다. 근데 네. 작년에 이제 불법 파견 관련 특별교섭이 진행되어 오다가, 네. 예, 회사 측이, 계속해서 신규 채용을 고집하는 바람에 이제 교섭이 결렬이 되었었는데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각자 현대차 정규직, 비정규직,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네. 선거가 끝나고 이제 새 지도부가 처음 만난 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에 이제 결렬된 교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성과가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고 첫 만남이라 그런지 조금, 예, 의견이 안 맞는 지점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예. 한두 번 정도 더 봐야, 예, 교섭 재개나, 교섭 의제 관련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쟁점으로 떠올랐던 게 해고자 복직 문제가 갑자기, 떠올라서요. 갑자기 떠올랐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작년 불법하게 특별교섭 과정에서도 해고자 복직 관련한 의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적은 있었습니다만은, 네. 특별교섭의 의제는 불법 파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그리고 정규직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과거 투쟁 과정에서 벌어진 피해, 해고자 문제라든지, 네. 앞서 말씀드린 손해배상 소송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관련한 것도, 의제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핵심 의제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해고자 복직 문제를 좀 앞세워서 논의하자. 이런 주장이 있었더군요. 있었던 거군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비정규직 노조 쪽에서요. 그러니까 해고자 복직 문제를 논의하자라는 점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노조 모두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다만 이걸 특별교섭 형식으로 담아서 해고자 복직 문제를 논의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교섭과는 별도로 해고자 복직 의제를 다룬 회사 측과의 교섭을 할 것인지, 요게 네. 쟁점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또 만나신다고 하니까, 의견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군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불법 파견에는 시간을 벌어주고 그 사이에 사측이 손해배상으로 비정규직 노조를 뭐라고 할까요? 파탄을 내겠다는 형국. 예. 이런데 헌법재판소도 이런 시간 끌기에 동조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 파견법에 대한 헌재 결정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저희들은 작년 연말에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네. 어떤 이유에서인지 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검찰에서 불법 파견 기소 여부도 작년 연말에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안 지키고 있거든요. 네. 이상한 이유에서 계속 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